형태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 화장품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품입니다. 화장품은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을 아무나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야만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신규 화장품으로 3가지 품목이 전환됐는데요. 바로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입니다. 세 품목 모두 화장품이라는 게 아직은 생소하신가요? 그렇다면 각각의 품목이 신규 화장품으로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장비누는 사람의 얼굴 등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형 비누를 의미하며 2020년 신규 화장품 품목으로 전환됐습니다. 다만 흔히 의류나 면직물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세탁비누는 화장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보이는 용도로 쓰이는 흑채는 어떨까요? 최근 주요 소비층이 중장년층에서 2030 세대까지 확장되고 있는 흑채 역시 화장품으로 전환됐습니다. 또 채모를 제거하는 제모왁스는 크림형, 스트립형, 고체형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모든 형태의 제모왁스 제품이 화장품입니다.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의 원료 사용도 화장품 원료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한됩니다. 사용 제한 항목은 약 1040개의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한 보존제, 자외선 차단 성분 등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가 있으며 이 밖에도 색소와 향료 등이 있습니다. 3가지 신규 전환 품목의 사용 성분을 상세히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화장품 원료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포장에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도 이제 화장품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화장품 전체를 통틀어 설명하겠습니다. 올바른 제품 선택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용기, 포장, 첨부 문서의 사용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1차 포장, 2차 포장 등 각각의 포장에 따른 제품 표시사항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는 소비자의 제품 오사용 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해 사례 발생 시 의사가 신속하게 처치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하거나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러지 유발 물질 등이 포함된 제품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화장품 표시, 광고를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법령에서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내용을 넣거나 허위 사실의 과대 광고 또한 금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 화장품 품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화장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신규 전환 품목뿐만 아니라 화장품으로 등록된 모든 품목은 화장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를 해야 합니다. 화장품 신규 전환 품목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에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은 가, 공통사항 및 나, 개별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 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둘째,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셋째,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개별사항은 특정 품목에만 적용되는데요. 그중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제품은 20c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각 제품에 맞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소량 판매되는 화장비누 중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은 소비자, 특히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0년 화장품 신규 품목으로 전환되는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는 화장품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사용 방법을 따라야 할 텐데요.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손을 깨끗이 해야 하며
화장품의 먼지나 미생물의 유입 방지를 위해 사용 후 항상 뚜껑을 바르게 닫아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을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면 감염, 오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일회용 도구를 사용해 개별적으로 덜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위한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한 지름길이겠죠. 이번에는 화장품 사용 중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을 사용한 후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하고, 사용을 중단했음에도 이상 반응이 계속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때 제품의 문제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품으로 인한 이상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상 반응 발생 당시에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패치 테스트 결과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새 제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업체와 소비자 단체에 동시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추후 검사 등을 위해 제품 반송을 요청받을 경우 이물질 혼입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 사진을 찍은 후 반환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제품 이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구제 방법으로는 자발적 합의, 소송, 소비자 단체 및 행정기관 신고 등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상담센터를 검색한 후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인터넷 상담 메뉴에 인터넷 상담 바로 가기를 클릭 후 신청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안전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서는 화장품 정책 정보, 화장품 관련 주요 규정 등 화장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색하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 종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화장품 원료 및 규제 정보 등 화장품의 성분에 관하여 사전처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의 위해 정보를 확인하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조금 전에 살펴본 의약품 안전나라 의약품 종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안전성 정보 메뉴를 통해 제품의 회수 및 폐기에 관한 정보와 행정처분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화장품 신규 전환 품목에 대한 소비자 안전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유관기관으로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화장품 신규 품목으로 전환된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앞으로 소비자가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